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입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이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 교육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은호 의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여당 내부의 모든 의견이 수렴된 건 아닙니다. 여당과 또 정부,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도 조만간 이제 국정화, 이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안을 확정을 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여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 뭔가요?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3년 그때 처음이 시작이 됐죠. 그때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가 발행이 되면서 이 교과서가 친일 또 독재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발이 부딪히니까 채택률이 0%였죠. 그렇죠. 그리고 교과부가 수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다른 7가지의 검정 교과서도 같이 수정을 요구를 했었죠. 그러면서 근데 그 우익 쪽에서 보면은 이 다른 교과서 일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또 우려를 하고 있던 것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행정 심판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법원에서 그 교과부의 수정 지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그런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교육부 내부에서 또 여권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왔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교과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지금 거의 방침을 정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그때 이제 부실 파동을 겪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검정 체제지 않습니까? 교과서 체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졸속이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논란이 더 뜨거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정교과서 논란이 이제 과거에 1974년도에 처음 국정교과서가 채택이 됐었잖아요. 유신 시절이요? 그 당시에 이제 유신 체제를 좀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좀 이용이 되고 5.16 쿠데타도 혁명으로 묘사가 되고 좀 어찌 보면 정부의 그 입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국정교과서 쓰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다시 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그 역사를 좀 너무 보수적인 시각으로만 학생들을 편협되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또 검정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나머지 7종에서도 사실관계 오류나 좀 편향된 시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왜곡이나 한쪽에 편향되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검정 체제로 가던 아니면 국정 체제로 가던 간에 뭔가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볼 때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 그러니까 단일화된 그 학생들의 시각을 중시하려면 국정으로 가는 게 낫고 다양화된 시각을 중시하려면 검정으로 가는 게 난데 이제 두 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지를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외국 사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검정 체제를 하고 있고요. 자, 추 의원, 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느냐, 검인정으로 하느냐, 외국 사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국가가 발행하는 그 국정교과서 체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 발행하는 체제는 검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민간이 발행을 하되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유발행제라는 것은 국가가 아예 교과서 발행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는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북한, 베트남, 몽골, 태국 이런 나라들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리스와 터키는 국정화하고 검인정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인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캐나다, 일본, 독일, 러시아 그리고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고요. 미국 경우에는 각 주별로 검인정을 채택하든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자유주의, 다원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은 민간을 발행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인정제가 이제 굳이 따지면 국정과 자유 발행이 어느 정도 절충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 역사 교과서 이 논란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이 보수와 진보가 자꾸 그 아전 인수격으로 뭐 편향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제 국정 체제가 됐든 이제 검정 체제가 됐든 이게 그것보다는 어떤 오류라든지 편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계,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이 역사 해석을 위해서는 이 국정 교과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해석은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국정교과서가 채택이 되면 그럼 학생들은 다른 역사관은 전혀 볼 수 없는 거 오로지 아니냐라는 하나의 분명히 비판이 역사관만 있을 수 주입을 있는데, 받게 되죠. 역사서적이 교과서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교과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뭐 국정교과서 채택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국정교과서가 채택된다고 해도 다른 류의 역사서적을 접하고 충분히 다양한 역사관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국정은 무조건 안 된다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역사서적이나 다른 문화서적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또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 국정교과서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것이 통일성이냐 다양성이냐의 문제인데, 그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관을 습득한다. 학교에서 어느 한 교과서를 채택하면은 그것만 공부하는 거지 다양한 다른 교과서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냐, 오히려 더 편협된 시각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그 역사 해석의 권리를 국가가만 소유해서는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가도 한번 그 교육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제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가 되면 이게 행정명령으로 바로 그냥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정화 여부는 교육부총리의 그 행정 예고 사항입니다. 뭐 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2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상황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졸속 과정을 거쳐서 이 국정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을 경우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앞서 이 추 의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걷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의견들에 귀를 한번 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